한 1년 만에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헬스를 하기 전인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방금 했죠. 그 이유가 근육의 질이라는 게 있어요. 질 하면 여러분이 그 들어가고 싶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퀄리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질 나쁜 애랑 놀지 마라, 이게 자궁경부암이 의심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퀄이 떨어지는 친구랑 사귀지 마라,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근육의 질이란 게 뭐냐, 근육의 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상품, 중품, 하품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근육의 질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근육을 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구기 종목을 가르치던 코치분들, 뭐 감독분들, 이런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이 둔해진다, 혹은 실전에서 쓸 수 없는 불필요한 근육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몸이 둔해진다라는 말은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몸이 둔해진다, 이 말은 원래 제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기능성 훈련을 동시에 진행해주면 웨이트 트레이닝, 뭐 헬스식으로 훈련 좀 한다고 해서 몸이 둔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체중이 는다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한 3에서 5kg 정도는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운동을 할 때는 헬스를 해서 근육을 올리는 게 거의 다 장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0분 이내 운동을 할 때는. 근데 축구는 전후반 90분을 뛰어야 되고, 농구도 4쿼터 40분을 뛰어야 되는데 뭐 휴식 시간이랑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실 농구랑 축구랑 플레이 타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축구는 뭐 볼이 아웃되거나 해도 시간이 계속 가는데, 농구는 볼이 아웃되거나 뭐 골이 들어가거나 하면 시간이 계속 멈추니까 사실 농구하고 축구하고 플레이 타이밍이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체중이 3에서 5kg 정도가 아무리 순수 근육량으로 늘었다 한들 몸이 둔해질 여지가 후반전에 생겨요. 전반전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이제 젖산이 많이 생기면서 후반전에는 몸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잘 훈련하면 당연히 몸이 둔해지지 않게 근육량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체력을 많이 써야 하는 운동에서는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벌크업을 크게 했는데도 체력 소모가 크지 않은 듯이 존내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놈이다, 약 빨았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난 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난 놈들의 예를 들어보면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새끼들이 있죠. 르브론 제임스도 물론 이제 약물 사용 의혹이 있지만 어쨌든 오피셜로는 약을 여태까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내추럴이라는 가정하에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조던 뭐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뭐 아테토쿤보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마이클 조던도 데뷔 초기에는 뭐 체중이 90kg 한 초중반 정도 나가다가 그 시카고 불스에서 두 번째 쓰리핏을 할 때쯤에는 90kg 후반, 뭐 100kg 가까이까지도 나가고 했죠. 성공적으로 벌크업을 한 예시 중에 하나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르브론 제임스도 클리블랜드 1기 때는 체중이 110kg 초반 정도였다가 이제 마이애미 때는 본인 피셜로 120kg 넘게 나갔던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거의 10kg 가까이 벌크업을 했고, 근데 그렇게 체중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개같이 존나 잘 뛰어다녔잖아요. 후반전도 잘 뛰어다니고 둘 다 평균 출장 시간 40분 정도를 뛰는 말도 안 되는 말체력들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아웃라이어라고 보셔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평균을 낸다면 평균에 넣지 못할 인간들, 왜? 천재적인 새끼들. 마이클 조던은 역대 농구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고트고, 르브론 제임스는 역대 2위의 선수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일반인들이 배울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영화 보듯이, 서커스 보듯이, 아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뭐 마치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걸 보듯이 그냥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고, NBA나 축구 같은 걸 봐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혹은 그냥 뭐 술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체중이 늘었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발목이 돌아가고 선수 생명이 짧아지고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보게 되니까 그 선수들이 마치 평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마이클 조던은 절대로 NBA 중에서도 평균이 아니고, 르브론 제임스는 절대로 NBA 선수들 중에서도 평균이 아니죠. 그 새끼들은 NBA 리거 중에서도 최상급 미끼들이니까 걔들을 보고 무언가를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돼. 심지어 마이클 조던의 모든 기술에
99%를 복사했다고 하는 코비 브라이언트조차도 자신도 민첩성이 조금 떨어진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벌크업을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코비 브라이언트도 비시즌 동안에 근육량을 5kg 이상 늘려서 마이클 조던과 똑같이 포스트업으로 페이드 어웨이 슛을 주 무기로 이제 써서 채 1년도 뛰지 못하고 이제 무릎에 잔잔바리 부상, 허리에 잔잔바리 통증이 느껴져서 다시 근육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될 기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관절이 약하고 스태미너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근육량을 많이 늘렸다면 당신 스태미너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급격하게 움직이다가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 같은 데가 개작살이 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쿠팡맨 같은 친구가 쿠팡 상하차를 하러 갔는데 헬스를 하기 전보다 숨이 더 찬다. 이 얘기는 이 구독자는 스태미너가 존나 타고난 새끼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태미너가 타고난 애였으면은 사실 그 정도 일로는 조금 무뎌진 것 같긴 한데 크게 저시기 한 거 없네, 한 요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그럼 그 친구는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스태미너가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 근육을 좀 빼야 되겠고, 스태미너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근육을 안 빼도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프라이드하고 UFC의 명성이 비스무리할 때를 마지막으로 이종 격투기를 봤어요. 그때는 이종 격투기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종합 격투기가 되었지만, 그때는 격투기 선수들이 약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 약물에 대해서 좀 무지했을 때였어. 약투 이런 것도 없을 때라서 박승현 씨하고 강고 씨가 우리한테 정말 큰 선물을 해준 건 뭐냐면, 약물 사용자들이 어떻다 저떻다 이걸 떠나서 그냥 불법 약물이라는 게, 스포츠 약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린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저도 사실 거기에서 많이 배웠어서, 저도 또 몰라요. 불법 약물 안 써봤으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김동현 선수를 당연히 응원을 했죠. 우리나라 최초로 UFC에 가가지고 양놈들하고 멋지게 싸우는. 근데 제가 그때 김동현 선수를 보면은 항상 2라운드 후반 3라운드만 되면은 스텝이 멈추고 턱이 들리고 팔이 내려가고 하는 등의 스태미너 부족 현상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고, 이제 그때 경기력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는 불법 약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니까, 아니 김동현 선수는 체력 훈련을 좀 잘 안 하시나? 노력이 좀 부족하시나? 왜 이렇게 스태미너가 떨어지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구가 서양 놈들한테 발리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후반 60분쯤 되면 지쳐서 못 뛰어다니고 이건 아니잖아. 뛰어다니긴 잘 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스태미너는 맞출 수 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아니면 피지컬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가 체력 훈련을 좀 덜 하셔가지고 스태미너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저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했던 새끼들이 다 약쟁인 거야. 저도 이제 김동현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90%는 약쟁이였던 것 같아. 걸렸든 안 걸렸든. 그니까 스태미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스트롱이 사용했던 EPO 요법이라든지 비토 벨포트가 많이 썼던 TRT 요법 같은 거, 이 두 가지 정도만 쓰면, 심지어 이 두 가지는 스테로이드도 아니에요. 그냥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로 쓸 수 있는 약물들인데, 그 두 가지만 써도 힘들게 훈련을 해도 근손실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더 생기고 적혈구가 많아져서 산소를 존내 열심히 날라대니까 스태미너가 존나 높아지고, 이런 끼랑 싸우니까 김동현 선수가 당연히 2라운드 후반만 돼도 존나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되긴 했어요. 실제로 그랬죠.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몰랐을 때는 김동현 선수의 경기를 보고, 동현이 형 왜 이렇게 체력 훈련을 안 했대, 너무 지치네. 아니 조상필이는 5라운드 뛰는데 5라운드 때도 탱탱볼같이 존나 뛰어다니던데 조상필만큼 체력 훈련을 열심히 안 하셨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불법 약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 약쟁이 새끼들, 우리 동현이 형님 내추럴로 개고생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좀 너무 이해 안 되겠는 게 있을 때는 저게 신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도 같이 보이면 그때 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내 스스로한테 좀 떳떳하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랬던 시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자존감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내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도 너무 쉽게 욕을 할 수 있게 돼요.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들 해보셨을 거고 겪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너무 쉽게 욕을 하게 되는 때는 내가 별로 자신이 없거나 내 능력이 별로 없거나 이럴 때 좀 분노에 차 있거나 세상 사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또 모르는데 존나 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좀 삶에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아는 것도 많아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되게 욕먹을 짓 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후자처럼 살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